오늘 일부 주제는 초등 최상위권의 문해력 IQ 학습법입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조금 카이저가 어떤 학원인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카이저 융합 독서 논술학원은 문해력, 사고력, 표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최상위권 학생을 길러내는 프리미엄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문제 잘 풀고 점수 잘 받으면은 최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얻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저의 교육 방향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 중 등 최상위권 독서 논술 전문 학원이고요. 특목, 자사고, 진학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토론, 글쓰기를 연결하는 융합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는 지금까지 좀 많이 알아보셨던 일반적인 다른 독서 논술 학원이랑은 다르게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최상위권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왜 굳이 많은 학원 중에 카이저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1, 2학년들이 처한 교육 환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지금 2022년에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었고 지금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바뀐 교육 과정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뀐 교육 과정에서 중심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면 그냥 열심히 따라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잘 외우고 그거 문제 잘 풀면은 공부 잘한다 똘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혼자 열심히 선행하고 복습하고 해서 문제 혼자 열심히 풀고 선생님한테 큰 거 칭찬 받아서 만점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서는 최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제 문해력과 사고력 중심 수업을 하게 되고 딱 정해진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또 친구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식으로 학교 수업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 하나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조차도 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문해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최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좀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암기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암기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암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건데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암기력도 기본이 되고 그 이후에 문해력과 사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초 1, 2부터 최상위권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1, 2학년은 사실 애기잖아요. 애기. 너무 어리고. 근데 이게 비단 그렇다면은 아이한테 공부를 좀 시키기보다는 앉아서 진득하게 좀 책에 흥미 붙여서 책이라도 좀 읽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유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 저학년 대상으로 한 독서 논술 학원은 흥미 위주 그리고 책을 접하는데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1, 2학년은 공부 습관과 문해력의 기초가 다져지는 첫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흥미 위주로만 시작을 했다가는 아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해야만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좀 지름길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명료 다니잖아요. 당연히 영어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어 당연히 중요합니다.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영어를 더 많이 접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국어를 못해요.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아이들이랑 실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단어 뜻을 한국어로 설명을 못하고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 자체가 영어가 기본이고 한국어가 뒷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휘력, 문해력 부족하다 기사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저학년 때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은 문해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일단 어릴 때 1, 2학년 때 책을 많이 읽어두면 나중에 토론이나 발표, 글쓰기 같은 거는 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글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 말을 하는 것은 다 별개의 영역입니다. 모두 다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능력인데요. 단순히 그냥 책을 읽히는 것에서만 그치면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단언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최상위권은 이미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초3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학교에 가서 일단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도 원만하게 하면서 아, 학교라는 곳에 가면은 공부를 하는구나를 배우는 첫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기초교육과정을 그냥 이수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단계에는 사실 누가 최상위권이고 누가 유독 특출나고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기보다는 잘 융화돼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3학년이 되면 딱 바뀌어요. 3학년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개별 교육 과목들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부터 학교에서 자율활동 시작하죠. 그리고 자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다 시작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의 학교가 초3부터 학급회장을 뽑습니다. 아이들 중에 약간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학급회장 선거에 나가는 거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어리지만 알 건 다 알아서 저 친구가 평소에 뭐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학교 생활에서 모범도 보이지 않는데 학급회장 하겠다고 나가서 연설하면은 저 아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1, 2학년 때 어떻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친구들끼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급회장에 이제 연설을 하더라도 저 친구들 믿을 수 있어. 저 친구는 모범적이야.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1, 2학년 때 준비되지 않으면 초3 때부터 이게 학급회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 좀 저학년 때 학급회장 한 친구들이 고학년 때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해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책을 읽고 나서 네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책은 곧잘 읽고 책 내용은 잘 이해했는데 실제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소극적이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은 아이들 감수성 예민하잖아요. 저 친구들은 토론할 때 막 자신감 있게 하는데 나는 이번에 한마디도 못했어.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의 공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 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문해력 IQ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명회의 주요한 키포인트였죠. 문해력 IQ. 여기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해력 IQ는 단순히 그 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정확히 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활용하는 종합 능력을 문해력 IQ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해력 IQ는 IQ도 아이들이 이렇게 테스트지 풀어가지고 점수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문해력 IQ도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총 5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위에 3개는 독해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래 2개는 글쓰기와 말하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내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읽기 능력, 그리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 추론 능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2가지만 잘하면 문제 잘 풀고 점수 잘 받아서 최상위권 갈 수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로 더 필요한 게 텍스트를 읽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말하기 능력. 이게 모두 문해력 IQ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떨어지거나 이 중에서 그냥 몇 개만 좀 연습해야지 라고 하면은 문해력 IQ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해력 IQ 약간 단어도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야 카이좀 너네가 홍보하려고 너희 식으로 만든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온 핵심 인재가 가져야 되는 역량인데요. 이거는 비단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초, 중, 고 전반적으로 다 요구하는 능력이고 사실 이런 능력을 갖춘 아이가 최상위권이 되고 이런 능력을 갖춘 아이를 앞으로 대학에서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3번째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융합과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고요. 4번째는 인간에 대한 공감, 그리고 문화적인 인문 소양을 갖추는 심리적 감성 역량입니다. 5번째는 존중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4번째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동체 역량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해력 IQ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즉 2022년 개정교육과정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문해력 IQ가 높은 학생만이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미도 물론 중요합니다. 재미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으면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들을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을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수업을 하고요. 발표, 토론, 글쓰기와 독서활동을 연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휘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카이저만의 최상위권 독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 중요한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다시 한번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굳이 또 1, 2학년 때부터 해야 할까? 우리 아이 좀 흥미 붙이고 3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문해력 IQ는 총 말하기 문해력 IQ, 글쓰기 문해력 IQ, 독해력 문해력 IQ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아까 전에 문해력 IQ를 측정하는 5가지 요소가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3가지 요소를 하루아침에 다 같이 키우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이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먼저 말하는 훈련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글쓰기에 대한 기초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5, 6학년이 되면은 독해력을 키우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반대로 생각하세요. 독해력이 갖춰지면은 글쓰기 되고 글이 써지면은 말하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머님들 영어 교육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문법 가르칩니까? 아니죠. 일단 듣고 말문트기 하죠.
말이 먼저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문장 쓰잖아요. 영어도 라이팅. 그리고 라이팅 하고 난 다음에 긴 글 텍스트 읽기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모네라 가이크도 말하기부터 다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1, 2학년 때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저희 카이저에서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독해력, 문해력 IQ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는 매주 한 권씩 책을 완독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도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인 어휘력이 사실 받쳐줘야만 독해력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어휘, 사자성어, 속담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독해력 테스트 진행하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양한 배경 지식도 학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해력을 키울 수 있고요. 다음은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책을 정확하게 읽은 걸 토대로 말을 하도록 연습시킵니다. 그냥 네 생각 자유롭게 말해봐 이거는 아니고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각 말하기 연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준비된 것만 읽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토론도 하고 친구 질문 듣고 즉석에서 질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말하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저학년 때 내 말만 막 하고 다른 친구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카이저 오시면은 경청 훈련도 할 수 있고 발표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원고지 쓰는 법부터 저희는 가르쳐줘요. 원고지를 잘 써야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글자도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매주 수업 시간마다 글쓰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시중에서 검증된 글쓰기 부교재도 같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에 단순히 글 쓰고 오늘 잘했어요 하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정확한 피드백도 제때제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아이의 문장력과 표현력이 1, 2학년 때부터 쑥쑥 자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성장할 때 초등학교 1, 2학년이 갖춰야 될 문해력 IQ가 키워지고 이게 또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은 최상위권의 문해력 IQ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카이저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도서 목록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이가 책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 2학년을 단순히 어려운 책만 뽑은 건 아니고요. 그림책, 창작동화 이런 쪽으로 아이가 충분히 재밌게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책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들 아니면 조금 눈에 익으신 책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조금 더 텍스트가 좀 길어진 책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창작동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인전이나 뭐 이소부화 같은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 읽어야 되는 페이법서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학년 때 책을 읽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좀 갖춰지면은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이 책도 아이들이 또 재밌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책을 읽고 이때부터는 이제 명작이나 고전 같은 것도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은 조금 책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고전, 명작 혹은 좀 유명한 책들 그런 거 좀 나 저 책 이런 거 들어봤는데 할 만한 책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전체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책을 계속 읽으면은 아이의 사고력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도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업 구성이랑 교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1, 2학년은 주 1회 150분 수업 진행합니다. 2시간 30분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3주차는
책을 매주 한 권씩 읽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4주차는 활동을 하는 주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재밌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게 4주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도서를 활용해서 글쓰기랑 말하기 다 골고루 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3주차에는 글쓰기에 조금 더 치중을 했고요. 2, 4주차에는 토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주 수업 진행하는 방식은 큰 차이는 없어요. 먼저 1부에서는 아이들이 숙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숙제한 거 검사하고 단어 외우면은 그 테스트 하는 걸로 약간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복습 그리고 워밍업 시간이고요. 이렇게 1부 끝나고 나면은 2부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2부는 강사님이 주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입식 교육이 절대 아니고 강사님이 이끌어가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1, 3주차 같은 경우에는 도서 내용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거나 뭐 질문에 대해서 서로 꼬리질문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토론과 관련된 배연 지식 수업합니다. 그리고 3주차, 4주차에도 각각 활동을 대비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3부에서는 그 주에 가장 주된 활동을 해요. 그래서 1, 3주차에는 글쓰기, 부교재 숙제한 거 있으면은 그거 리뷰하면서 발표도 하고 책과 관련된 주제에 따라서 글쓰기 1차 개요 쓰고 초안 잡기 하고요. 2, 4주차에는 토론 준비한 다음에 실전 토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4부에서는 모든 주차 상관없이 무조건 글쓰기를 하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저는 항상 글쓰기로 수업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뭐 1부, 2부 나눠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훈련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수월이 있고 짝수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홀수월에는 신문을 활용한 NIE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짝수월에는 모의 국민 참여 재판 형태의 모의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현 시점, 현 상황이 이제 시사적인 것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아니면은 기본 교양이나 상식 같은 거 없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저희는 발췌가 아니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은 지금 5학년들이 신문 수업하는 건데 보시면은 신문 전체 연기면서 아이들이 읽고 있죠. 이렇게 종이 신문으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문도 난이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학년은 어린이 동화, 2학년은 어린이 조선일보, 3, 4학년은 어린이 조선일보, 5, 6학년은 한국일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가시면 입구 쪽에 토론실 문 열어뒀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제 3, 4학년부터는 법복을 입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1, 2학년은 조금 더 난이도 쉽게 가져가서 모의 재판 진행할 건데 이것도 아이들이 엄청 진지하게 참여하는 인기 많은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1, 2학년 때 다양한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모의 재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1, 2학년 수업 듣기 전에 아이가 이제 수업 들을 만한 영향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진단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진단 수업에서 평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력 IQ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독해력, 말하기, 글쓰기. 그래서 각 항목별로 저희는 정량화시켜서 점수를 주고 총 170점 만점인데 110점 이상을 받으면은 카이저에 입학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만약 110점 이상을 받아서 카이저 1, 2학년 수업을 듣게 된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매주 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 리포트가 나가요. 이것도 그냥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오늘 땡땡이가 하원에 갔더니 참 말도 잘하고 친구랑도 잘 지내고 즐겁게 수업하러 갔어요. 약간 이런 식의 피드백이 아니라 각 항목에 따라서 또 똑같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카이저에 입학했을 때랑 계속 수업 들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발전해 나가는지를 동일한 문해력 IQ 항목으로 점수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일부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상위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능한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카이저랑 함께 그 첫 시작을 하시면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